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만든 채널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오늘 첫 회를 시작하고자 하고요. 더 쉬운 용어로 여러분들께 당뇨병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저희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만든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당뇨병학회에서도 어벤져스를 모시고 시작을 할 거고요.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회를 위하여 우리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님이시자 서울성모병원 내부내과 교수님이신 윤건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의 어벤져스 고려대 안산병원의 김난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내부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재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병의 정석은 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올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만들어진 채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말 가장 올바른 길을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사장님께서 당뇨병의 정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진단부터 시작해서 치료, 합병증, 그리고 식생활 습관 개선, 얘기할 게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이니만큼 역학, 얼마나 당뇨병 환자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그 당뇨병 환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데 한 번 진료할 때 몇 분 정도 진료를 보시나요? 네, 저 한 50명 정도 보는데요. 그 중에 당뇨병 환자가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한 세션에 한 50명 정도, 한 90% 이상이 좀 당뇨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당뇨병을 진료하셨는데 예전이라고 한 10년? 그 정도 전과 최근은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은 좀 느끼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약간 얘기 드리면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명동성모병원에 있었던 1960년대 말 70년대는 당뇨병 환자가 입원을 하면 학생들이 구경을 갔습니다. 희귀질환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보면은 한 1%, 1.5%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온데다 당뇨병 환자, 가족 중에 한두 분이 안 계시면 이상할 정도로 돼 있고 점점점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또 오래 이렇게 앓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잘 살고 뚱뚱한 나이 든 사람의 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라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난희 교수님, 사실은 당뇨병 그래도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좀 다행인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저희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언어웨어니스가 30%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치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합병증을 발견해서야 이제 내가 당뇨병이었구나.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를 좀 잘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빨리 진단해서 치료의 월드에 들어오시게 해야 됩니다. Nope. 당뇨병이 정상이었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당뇨가 되는 건 아니죠. 상당한 기간을 이제 당뇨병의 전 단계를 거쳐서 당뇨로 진행이 되는데 아주 좋기도 하면서도 또 나쁘기도 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좋다는 거는 일찍이 우리가 전 단계를 잡아서 거기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 당뇨병으로 진행 안 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데 반면에 전 단계를 오랫동안 거치면서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방심하다가 병이 심하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됐고 또 하나 큰 문제는 당뇨병 환자가 우리가 5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단계가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미 전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전 단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전 단계에 계신 분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저희 3명 중에도 아마 전 단계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전 단계가 조절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다 가니까 꼭 우리 같이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 당뇨인 당뇨인거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본인이 이렇게 말라 있으면 나는 마르니까 당연히 당뇨병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르았으니까 당뇨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아니, 마른다고 당뇨가 다 아닌 건 아니고요. 저희의 당뇨에서 비만 환자가 50%, 비만이 아닌 분이 50% 정도거든요. 근데 왜 나는 말랐는데 당뇨병이 걸리느냐 굉장히 불만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마른 분들은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인슐린 부족 때문에 이제 그런 당뇨병이 생기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는 우리 윤건호 이사장님께서 평생 바쳐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당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혈액 속의 당입니다. 식사를 한 이후에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내에 당의 밀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액 내 포도당이 세포 내로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되도록 하는 물질이 인슐린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슐린 분비 부족 또는 인슐린 분비능 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그 인슐린의 힘이 떨어져서 이전과 동일한 크기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지역이 아주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대표적인데 별로 뚱뚱하지 않고 그런데도 또 젊은 나이에 당뇨병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인종이 거의 비슷한 그런 소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능 저항성은 양날이죠. 하나 인슐린 분비능을 저는 쉽게 돈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항성은 물가가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물가가 워낙 비싸면 못 살게 되니까 당뇨로 가는 거고 돈 자체가 적으면 물가가 낮아도 못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면 마른 사람일수록 인슐린 분비는 떨어져 있고 뚱뚱하면 뚱뚱해서 생길수록 뭐 인슐린 분비는 괜찮은 그런 상태니까 그런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베타세포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슐린 분비가 그거를 저항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발병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말씀하신 대로 비만, 특히 배, 심부 쪽에 있는 내장 지방 그리고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생활 습관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슐린 저항성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계속 노력하시고 살 빼시고 식사 조절하시라고 저희가 권고를 많이 하죠. 그 금고 잔고에 저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죠. 그러니까 내가 잔고가 있어야 충분히 쓰는데 자꾸 잔고에 바닥나면 없으면 결국엔 그거를 뭐 우리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그래야 우리가 당이 높지 않게 해야 인슐린도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환자분들이 또 오면은 무슨 굉장히 또 비법이 딱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대학병원에 오시면은 교수들을 만나면 무슨 어떤 비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없죠. 건강하게 사는 게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환자분들하고 뵈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개념은 불행하다 그래요. 자꾸 그 당뇨가 걸려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어떤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굉장히 혈당이 나빠서 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잘하셔야 되는데 했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내가 젊어서 돈 버느라고 못 먹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다가 이제 좀 돈 벌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웬 못된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나는 정말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당뇨병 환자가 살아야 되는 길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당뇨가 없어도 그렇게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어서 불행하게 남이 할 걸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 나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는 순간 벌써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이 뷰포인트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당뇨건이 한번 김노림 씨 한번 해주시죠. 나 당뇨건이 한번 해주십시오. 당뇨건이 한번 해주십시오. 나 당뇨인 거야? 나는 이미 당뇨일지도 몰라요. 저희가 이런 대한당뇨병학회가 이거를 이사장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것은 이런 시청자들, 특히 당뇨병 위험 단계에 있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올바른 길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니까요. 구독도 좋고 좋아요도 좋지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궁금한 걸 넣어주시면은 그걸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또 하면서 다음 우리가 채널을 만들어 나갈 때 참고를 해서 그것이 또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더 그런 거에 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올바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반 또 마치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